지인이나 친구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가짜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공포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가 비상이 걸리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중고등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내년 3월까지 위장 수사를 벌여 제작자와 유포자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경찰과 교육청은 딥페이크 활용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보고 긴급 스쿨벨도 발령합니다.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 SNS에는 딥페이크 합성물로 피해를 본 학교 명단이 도는 등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교할 때 이제 조심하라고 사진 다 내리고 제보를 해달라고 학교에 제 친구 당해줘요. 친구가 찍어준 친구의 사진이 도용당해가지고 딥페이크 된 거 같고.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검거된 피의자의 70%는 10대입니다. 10대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능숙하잖아요. 새로운 기술 또는 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점들도 이 범죄가 확산되는 데. 대학생은 물론 교사와 군인까지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딥페이크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고교생들 입건됐다. 자녀 100명을 둔 억만장자. 이 사람 누군지도 한번 이따 들여다보겠습니다.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가 학교 현장에까지 성범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포함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뒤늦게 나섰는데요. 딥페이크 논란 바로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AI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걸 악용해서 아는 사람 얼굴을 따서 합성해서 이른바 나체 사진 혹은 특정 음란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딥페이크라 부른다. 이게 지금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서요. 학교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지금 만연해 있다는 게 사회적 문제입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일단 사건부터 살펴보면 오늘 오후에 알려진 사실인데 충주의 한 고교생이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요. 주변에 얼마든지 사진을 구할 수 있는 동급생, 주변 지인, 심지어 가족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불법적인 성착취물을 딥페이크, AI 기술 같은 것들, 인공지능 기술 내지는 여러 과학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합성을 해서 유포를 하고 돌려보고 이런 범죄라는 거예요. 충북 충주의 고교 남학생 2명이 이게 작년에 수학여행을 가서 친구 사진을 한 명이 찍고 한 명이 이걸 음란물과 친구의 얼굴을 합성을 해서 자기들끼리 돌려봤다는 거예요. 피해를 본 여학생이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 신고를 하면서 결국에 이들이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피해 학생 주장으로는 그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안에 너무나 많은 사진들, 이런 식의 불법 성착취물 제작 합성 사진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학교와 교육청 단위에서도 대응이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충주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 곳, 군산, 부산, 대전 이런 곳에서도 계속해서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10대가 지금 거의 70% 가까운 범죄 피의자 고스란히 노출돼 있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다수의 초중 고교에서도 피해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아까 충주의 한 고교생 입건 얘기도 전해드렸지만 방심위도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생보호에 의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한라인 개설하고 경찰 수사 의뢰하겠다. 이런저런 얘기. 방심위원장도 나섰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일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면 이렇게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파문이 확산이 되면서 겹지라는 단어가 신조가 나왔어요. 박상수 변호사님. 이게 아는 사람, 내 주변 사람을 해야 더 이 딥페이크에 대한 악용이 더 쉽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막 무리에 떠오르기 시작을 한 건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온라인상에서의 신종 학교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지는 좀 시간이 됐습니다. 예.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지인 능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을 일종의 사이버 학교 폭력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 여기에 이제 신종 기술인 딥페이크 기술까지 결합이 돼서 예.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지인 능욕이라는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예. 처벌 규정이 좀 미비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주로 이렇게 지인 능욕이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사이버 왕따와 같이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이버 왕따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부터 이제 나타난 건데 카톡 지옥 같은 게 있어요. 끊임없이 카톡에 초대를 하면서 그 학생한테 일종의 사이버 테러 형식으로 하는 거죠. 예. 이것도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지인 능욕이라는 형태인데 이 지인 능욕이라는 형태로 원래는 이제 불러다 놓고 욕설하는 수준이고 예. 뭐 굉장히 음란한 표현들을 쓰고 음란한 영상들과 소문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활용이 됐는데 이제는 딥페이크라는 신종 기술이 이제 10대, 20대 청소년들이나 이제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런 신종 기술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신종 기술을 이용해서 지인 능욕을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에서 활용하는 형태까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텔레그램처럼 보안성이 이제 좀 많이 강화되어 있는 그러게요. 메신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학교 폭력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신종형 학교 폭력의 형태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더 확장되고 번져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진짜 이런 부분들이 좀 입법 공백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야말로 정말 국회에서 다른 부분보다 이런 부분들을 진짜 민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효적인 어떤 해결책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벌주의로만 가는 거는 또 잘못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경우는 좀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피해를 또 당할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 부분만큼은 여야가 좀 함께 힘을 합쳐서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정치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뭐 대통령도 딥페이크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냈고 아까 병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기 전에 딥페이크 관련 메시지도 냈는데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또한 SNS에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 최진봉 교수님, 그 말들 중에 뭐 넌 쓰일 일 없으니까 걱정 마. 뭐 어차피 예쁜 애들만 쓰니까 뭐 이런 정도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학교에 이런 부분 메시지도 만연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피해자들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 이게 불감증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 그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요. 평생 트라우마가 생기고요. 이거 또 퍼나르고 이렇게 되면요. 막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겹지라는 표현을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는데 지인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다 이걸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물론 모르는 사람한테 공개해도 문제가 되지만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성적 대상물로 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친구들이 내 뒤에서는 내 몸을 가지고 이렇게 내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뭐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생기겠습니까? 사람 무서워 세상 살겠어요? 이런 문제는 결국은 단순히 하나의 성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성범죄를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의 평생의 인생은 엄청난 트라우마에 고통받게 됩니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되고요.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
딥페이크 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잇따라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심지어 10대 학생들, 교사, 그리고 여군까지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대들까지 이 딥페이크 합성물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주 충격적인데요. 심지어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어느 학교가 지금 피해를 당했다라고 명단까지 만들고 있다. 이러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딥페이크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체 없는 공포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공포인 것으로 보여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앞서 말씀 주신 그런 딥페이크, 허위 성착취 그런 합성물들이 퍼져 있다.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학교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데 대학교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 명단 공개된 곳만 200여 곳에 이릅니다. 아직까지는 실제로 해당 학교들에서 이런 딥페이크 합성물들이 번져나가고 있는지 피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일단 명단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그 공포심이 상당하고요. 해당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개된 사진들 우리 모두 지우자 이런 운동까지 벌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딥페이크 합성물들이 대량으로 유포되었던 그런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었다 이런 폭로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현재는 해당 대화방이 폭파되었다, 그러니까 삭제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면서 이 딥페이크 합성물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요, 중고생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본인의 SNS 계정에 본인 얼굴 나온 사진을 모두 내리도록 서로 알려주고 심지어 실제로 본인 얼굴 사진은 모두 내리거나 보이지 않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음란 합성물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유포를 하는 겁니까? 그 부분부터가 문제인데요. 네. 이 단체 채팅방 이름을 보자면 겹지인방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겹지인방이요? 그게 무슨 그렇죠. 말이죠? 겹지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공통된 지인이나 공통된 친구들이 있을 때 지인인데 겹치는 지인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것이 매우 충격적인 것이 그러니까 같은 학교 동기라던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척하면서 또 그 피해자의 반응을 다시 이 겹지인방에 올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재미삼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가해자라는 것이 특정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렇게 겹지인이 있는 누군가가 만들어 올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워낙 비밀리에 특히 텔레그램이라는 매우 높은 보안성을 자랑하는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공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가해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 최근에 얼마 전입니다. 엠번방 사건으로 우리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 범죄가 연령도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네요. 1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어떤 딥페이크 범죄라고 하는 게 뭐 연예인, 특정 연예인들에게 그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뭐 불법 음란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네. 딥페이크가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 딥페이크 범죄 양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인 게 일상 속에 내 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범죄의 피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굉장히 충격을 줬던 게 한 대학가 졸업생들이라든지 대학가에서 알고 지내는 대학 동문이나 어떤 여성들, 동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거나 네. 지금도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같은 반에 어떤 친구들, 같은 네. 반의 학급 친구들이라던가 아하. 어떤 특정 중고등학교까지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성 교사들까지도 이제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아하. 굉장히 폭넓게 지금 범죄가 퍼져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어떤 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당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 발표를 보니까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까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이 딥페이크 범죄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이 10대 청소년이 10명이다. 모두 14세 이상 서울경찰청만 해당되는 거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14세 이상이니까 촉법 소년은 아니고요. 지금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이 범죄에 본인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범죄에 가담되는 것 같은데, 가해자들이 주로 SNS 등에 올리고 있는 이 사진, 무단 도용해서 범행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만큼 학생들은 물론 성인들도 SNS 사진을 모두 내리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내일 회의를 열었습니다. 긴급 회의를 열어서 피해 신고 접수부터 시작해서 경찰 수사 의뢰까지 모든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하겠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딥페이크는 단순 장난이 아니다, 명백한 범죄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요, 기술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인가 싶은데, 이게 수사를 해도 처벌이 약하거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요. 딥페이크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번 사태처럼 범죄에 악용되면서 그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허위 영상물,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합성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이제 허위 영상물을 반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지만요. 양형 규정을 좀 살펴보면 기본 형량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2020년도부터 이런 허위 합성물을 2천여 건 이상 제작했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유예형으로 끝나다 보니까 사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것이 또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반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처벌로 이루어지지, 단순히 재미로 만들었다라고 항변을 한다면 처벌로 또 이어지지 못했던 사안들이 있어서 네. 법에 어떤 구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은 지금 대폭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 법이 지금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냥 단순히 사건, 사고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입법부에서도 나서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까지 갔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오늘 이제 퇴원을 하면서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그 문자를 보게 되면 지시사항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국회 차원에서 딥페이크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 강조했던 부분은 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 그다음에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당부했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도 어떤 TF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가방이나 여가위 이런 유관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함께 합심해서 국회 차원의 딥페이크 범죄 근절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그래픽에서 이 딥페이크 범죄의 가해자 비율 1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데이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10대 청소년들 서울경찰청에서만 지금 10명이 수사를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범죄고 앞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